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맞서고 있는 여야가 오늘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춘천 간 이동 시간이 40분대로 줄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천성관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증 절차 등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곳이라며 그런 점에서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오늘 회의에서 소관수석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수석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과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개편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당장 사표 수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위공직자는 처신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개각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 현재로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또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인사검증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일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 등을 하고 산회했지만 곧바로 7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 국회의장석 점거를 막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 시도를 막겠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건을 처리한 뒤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로 합의했던 여야가 이처럼 서로 본회의장을 먼저 떠나라며 맞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여야가 첨예히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면서 여야 간의 합의 처리를 강조해 주목됩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미디어법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디어법이 제대로 되려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의 합의 처리를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던 여당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서울과 춘천이 40분대로 가까워집니다. 물류의 대동맥이 연결되는 것으로 강원 지역 발전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BS 춘천방송 손경식 기자입니다. 4년여간의 공사 끝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잠시 뒤인 저녁 10시부터 개통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통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긴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동산영업소에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도를 이용할 경우 보통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이동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됩니다.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중부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비용이 30% 이상 감소돼 춘천을 비롯한 화천과 양구 등 영서권의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지역 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또한 서울 춘천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레저 하이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주변에 볼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쉼터가 많이 있습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춘천까지 5,900원, 춘천권 시민에게는 영수증 환불제로 최대 700원이 할인됩니다. 하지만 춘천이 사실상 수도권에 편입될 경우 지역 공동화 등 일부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송경식입니다. 지난해 국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보다 무려 1조 8천억 원 가까이 더 거쳤습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세입 실적은 167조 3천억 원으로 당초 세입 예상액 165조 5천억 원을 1.1% 초과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규모로 시행된 유가 환급금, 할당관세 인하, 종부세 환급 등 각종 감세 조치를 반영할 경우 실제 세수 오차율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 시행으로 7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실업자 숫자는 96만 명으로 집계돼서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윤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400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4,000명가량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비록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특히 무려 21만 9천 명이 감소했던 지난달과 비교해볼 때 크게 개선된 모양새입니다.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반전한 것은 정부가 돈을 풀어 한시적으로나마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대거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도 96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 6천 명 증가하면서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실업률 역시 3.9%로 높아져 다시 4%대 진입을 앞두게 됐습니다. 또 7%대로 낮아졌던 청년 실업률 역시 지난달 상승해서 8.4%를 기록했으며 제조업과 음식 숙박업, 건설업에서의 일자리 감소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 등을 비롯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중현 장관은 오늘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세 세제 혜택을 주었고 신차 구입 시 취등록세 감면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 협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산업은 자동차라며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 무엇인가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고생을 포함해서 부녀자 100여 명을 모집해서 해외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넘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서 부녀자들을 모집한 뒤 일본과 괌 등의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직시킨 혐의로 49살 임모 씨와 알선 브로커 25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인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도쿄의 한 유흥업소에 한국 여성 30여 명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약 3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29명 추가로 발생해서 누적 감염자 숫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경기도 부천 모 초등학교에서 10살 여자 초등생 등 13명이 감염자로 확진되는 등 모두 2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누적 감염자 숫자는 590명으로 늘어났으며 퇴원자는 392명,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 바스티유 데이를 맞아 에펠탑에서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스티유 데이 220주년과 더불어 에펠탑 건립도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세계 속 화제, 먼저 최대 국경일을 맞아 축제 분위기로 들뜬 프랑스로 가봅니다. 화려한 불꽃이 에펠탑 주변을 수놓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를 즐기기 위해 샹제리제 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에 앞서 개선문에서는 군사 퍼레이드 쇼도 펼쳐졌습니다.
바스티유 데이는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프랑스 시민혁명을 기리는 프랑스 국경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분기에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월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분기에 34억 4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I think they're really taking advantage of a lot of cheap government-backed funding. I think they're gaining market share considering some competitors are out of the market now. 골드만삭스가 뛰어난 실적을 nem에 따라 이제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등 다른 금융회사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애완동물 전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동안의 애완동물은 기내 출입이 안 돼 주인과 떨어져 짐칸에 타야 했었는데요. 이제 미국 내 주요 도시로 오가는 애완동물 전용기를 타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완동물 비행기에는 화장실과 식사, 놀이공간이 제공되며 비용은 편도 $250입니다. 영국의 로열 발레단이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Es la primera vez, ¿no? que Royal Ballet viene a Cuba y todos nosotros estamos muy emocionados porque es histórico, ¿no? 쿠바에는 전설적인 발레리나 알리시아 알론소가 있는데요. 주역 발레리나가 대중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정도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의사당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